조합원 동지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입니다. 약 3달여 기간 동안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분노스러운 정권의 탄압으로 인해서 동지들과 떨어져 있게 되었고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는 동지들께서 총파업 투쟁과 노동자 대회를 비롯한 사업가 투쟁을 너무나 멋지게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제 빠르게 현장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위원장으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들 덕분에 너무나 건강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전부터 관련된 소식은 계속 나왔습니다. 어디를 봉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공교롭게도 10월 20일 날 총파업 당일날 제가 백신을 맞았어요. 구치소 안에서. 근데 백신 맞고 나니까 진짜 아프더라고요. 몸살기도 있고 이래서 이제 약 먹고 좀 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하루 종일 뉴스 나왔고 동지들의 첫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건 4, 5시경에 뉴스를 통해서 서대문 사거리에서 집회를 강행했다 이렇게 소식을 볼 수 있었고, 몸은 막 천근만근인데 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혼자 소리는 나지 않게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자 또 죄송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런 것이 일소될 수 있을 정도로 동지들이 너무나 멋있게 완강하게 투쟁을 만들어 주셔서 무엇보다 감사한 마음이 제일 컸습니다. 너무 고맙다, 너무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7월 3일 노동자 대회, 또 9월 30일 날 우리가 확대 간부 결의 대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 11월 13일까지 오는 과정에서 언론의 논조라든지 다루어지는 내용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가 투쟁을 함으로 인해서 언론의 지형도 여론의 영향도 바뀌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하여튼 무엇보다 감사한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바쁩니다. 구속 경험이 있는 동지들도 많이 있으셔서 잘 아실 텐데요. 예전과 많이 바뀌기도 했고, 저도 예전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바뀌기도 했고, 그러나 드라마에 나왔던 슬기로운 깜빵생활과는 많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좀 일찍 시작합니다. 6시경에 시작이 되고, 그리고 오전에 8시 반에 나와서 운동 시간 있었고, 그다음에 10시 동안 먹고, 11시 반에 먹고, 4시 반에 잘 먹고, 9시에 시험 보고요. 두 번째 그냥 약간 어두운 정도에 9시면 자고 들어오고, 동안에 많이 먹고 가고 너무 나타나지 않게 하려고 그랬었고, 중간중간에 뭐 면회도 오고 변호사 접견도 하고 재판도 나가고 이래야 돼서 지루하기도 하지만 또 속속들이 빨리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치 군대 같은 전체적으로는 시간이 잘 안 가지만 그 순간순간에는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바쁘고 이런 그런 것까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겹살이 소주 아니겠습니까? 사실 구속되고 15일 정도 단식을 하다 보니까 단식을 이제 중단하고 나서 구치소 밥도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나오는 반찬 하나하나도 맛있고, 구치소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현장에서 공장에서 먹는 밥보다 조금 더 못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도하다 생각했습니다. 아마 우리 조합원동지는 잘 모르실 텐데 감염병 위반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제가 형을 선고받은 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300만 원입니다. 감염병 위반 때문에 받은 것은 벌금 300만 원입니다. 감염병 위반은 징역형이 없습니다. 벌금만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염병을 근거로 해서 집회 신고를 받아두지 않고 집회를 불허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교통정체가 발생을 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제일 큰 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일반교통방해라고 하는 죄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일반교통방해로 징역 1년형을 선고한 것이었고, 동종의 그동안 민주노총의 사건들, 민주노총이 해왔던 집회에서 불법 시비가 붙어서 재판을 받았던 사건들을 보면 그 정도 규모의, 그 정도 시간에, 그 정도 어떤 집회였다고 하면 대부분 벌금형이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과도하게 판결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 구형 자체가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0만 원이었는데 비율로 따지고 보면 3분의 2 정도 검찰 요구를 받아준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항소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고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덕길이라서 내려올 때 밖에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제가 생각보다 빨리 나와서 제가 나오는 것으로 사람들이 느끼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거의 다 문에 다다랐을 때 그때 알아보고 이제 환호도 해주시고 했었는데요. 그 길이 뭔가 좀 벅차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총파업 투쟁이라든지 노동자 대회가 잘 되지 못했으면 그 길이 참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지들이 너무나 투쟁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시술 나서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고 가볍게 나올 수 있었고 기쁜 마음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동지가 시를 한 편 써서 보내주셨었는데요. 자기 간단한 소개하고 뭐 안부하고 병행해서 시를 한 편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감동스럽기도 하고 그런 시였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 곁을 주고 기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담은 그런 시였는데요. 마지막에 그 동지가 한 줄 딱 우리에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줘서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조금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부터가 본판입니다. 우리가 총파업 투쟁을 하고 7월 3일 노동자대회와 총파업 투쟁 그 노동자대회를 했던 이유가 대선판을 흔들고 노동자들의 문제를 전면화하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민중대회 민중총궐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100여일 앞둔 대선을 겨냥해서 대선 후보들을 압박하고 기득권 양당 체대를 허물고 우리 민주노총과 민중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정권을 세워내기 위한 노력을 이제 본격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 번 집회하고 끝나면 안 된다. 한 번 총파업하고 끝날서는 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1년 내내 많이 해왔습니다.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지금 시기가 느슨하게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더 피를 졸라매고 투쟁의 고삐를 당겨야 할 때라는 것 동지들께 부탁드리고 싶고 그런 데 있어서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이 뛰어다니고 더 많이 동지들 곁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지들 하여튼 걱정해 주신 덕분에 건강히 잘 나왔습니다. 이제는 투쟁의 현장에서 동지들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투쟁!